이분만 따라하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동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신경외과 의사 이동엽이고요. 한 가지 타이틀이 더 있는데 생활습관의학 전문의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전문의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성인병 많아지면서 이 성인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 학문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이게 됐고 1990년 이후로 정확히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생활습관 전문의 제도를 만들었고 학회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5년 전부터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전문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척추신경외과 전문의라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고 거기다가 생활습관의학 전문의라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쌍칼로 싸우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쌍칼은 아니고 칼과 방패. 칼과 방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활습관의학 전문의로서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시면 네네. 척추 환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술, 시술, 뭐 이렇게 비급여, 병원, 돈 벌 수 네네.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네네. 생활습관의학으로 이렇게 수술로 진입되는 환자를 그 전 단계에서 줄이겠다. 네네. 이건 참 약간 척추의사로서는 좀 소명 같은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기도 하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수술 환자들이 잘 회복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습관 관리가 너무 잘 돼서 저한테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모신 거예요. 척추박사 이동혁 원장의 허리건강 특급 비법. 자,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원장님 허리 통증이 없으세요? 지금은 당장 없는데요. 네. 간혹 있습니다. 제가 뭐 허리가 아파서 출근을 못한 적은 뭐 거의 없는데 기억에 좀 아프다, 약 먹고 주사 맞은 적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거기에 대한 비법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여쭤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 박사의 모닝 루틴. 네. 통증 관리는 침대에서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사실 척추 환자들은 주로 통증이 아침에 많이 생기고 조금 활동하기 시작하고 점심때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모닝 백페인. 모닝 백. 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럼 왜 아침에 아플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침대에서부터 척추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침대에서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방송을 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삐끗해가지고 아픈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방송에서 본 거기에서 노하우로 제시를 하시는 거는 네네. 조심스럽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 누워서 네. 이 손을 이렇게 딛고 여기서 네네. 힘을 주고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침대 밖으로 나오라. 안 그러면 다칠 확률이 높다라는 게 그 방송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요? 잘 일어나라라기보다는 일단 누워서 뭘 해라. 전 단계에 뭘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네. 전 단계에 이걸 안 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그러면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오늘 좀 얘기를 하다면 잘 안 돼요. 제 환자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몇 개 알려주고 인지를 시키니까 부드럽게 된대요. 그게 뭔가요? 누워서 내 몸의 혈행을 먼저 돌려라. 혈행의 흐름을 돌리려면 누워서 하는 운동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제발 5분만 하셔라. 10분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10분 동안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모든 관절 운동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발목 왔다 갔다, 발가락 치기, 발가락 치기, 까딱까딱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네. 손, 발목, 손가락, 어깨 관절 전부 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관절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뻑뻑했던 몸이 슥 녹아지면서 혈행이 순환되는 걸 느끼시거든요. 예열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베개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그렇죠. 네. 떠 있죠. 네네. 빈 공간을 채워주는 쿠션이나 작거나 큰 넓은 베개를 쓰는 게 수면에 좋은데 그거를 안거나 또는 끼고 자고 있다가 아침에 그걸 이용해서 그런 죽부인이나 또는 소세지 베개를 이용해서 종아리에 댄다든지 해서 문질러주고 허벅지에 문질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안고 자기는 힘들지만 죽부인은 안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절에 기름칠을 하고 몸을 예열시킨 다음에 일어나라. 그런 그렇습니다. 말이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네네. 일어날 때 이제 조심해서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 다음 단계 이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뭐 하십니까? 일어나시면 뭐 하십니까?
일어나고 나면 이제 씻어야죠. 그냥 진짜 리얼하게 네. 한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씻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 양치를 하고 이를 세수하고,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요. 네네네. 잘못된 거죠. 왜요? 세면대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세면대가 있는데. 네, 있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면대 앞에서 입 닦고 면도하고 세수도 숙여서 해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 머리가요, 대표님, 한 5kg 되거든요. 가만히 중립이면 한 5 내지 10kg 안쪽으로 하중을 받는다면 설거지 하듯이 안 세수하듯이 쭉 숙이면 거의 30kg까지 하중까지 들어가요. 아 그게 너무너무 안 좋죠. 그게 허리가 약간 찌뿌둥한 날은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실려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팁이 뭐냐? 네네. 면도와 입 닦는 거, 세수하는 거 모든 거를 샤워 부스 안에서 해라. 서서 해라. 네, 무조건 다 서서 해라. 침대에서 예열, 기지개, 화장실, 샤워 부스. 샤워부스. 아. 네. 세면대, 척추 예방은 바로 그런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자세, 자세. 평소 하던 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제 옷 입고 출근하셔야죠. 네, 옷 입고 출근해야죠. 아, 이제 또 알겠어요. 옷 입을 때 그냥 이렇게 숙여서 입지 마라. 구두 주걱 써가지고 숙이지 말고 하라. 바지 입으실 때 어떻게 입으세요? 서서 입으세요? 아니면 어디 서서 앉아? 입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허리 망가지는 거죠. 하의는 침대 같은 데서 앉아서. 앉아서 해야 되나요? 네네. 양말은 무조건 다리를 교차하면서 입체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하셔야지. 대중목욕탕 가니까 어르신들도 막 서서 이렇게 외다리 짚고 양말을 신으시더라고요. 아, 큰일 납니다. 넘어지기도 하시고요. 허리나 골반에 치명적입니다. 세면죠. 네. 무조건 앉아서 하라. 네. 네. 출근 시간입니다, 이제. 네. 일단 지하철입니다. 네. 지하철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지하철 딱 타면 만원 지하철은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쫙 앉아있고 좀 드문드문 서 있으면 뭐부터 보이냐면 저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무조건 다 핸드폰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차는 갑니다. 네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진동. 척추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목이든 허리든 어떤 시선을 고정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래돼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핸드폰에 꽂아놓고 딱 계속 게임을 하거나 보는데 계속 진동에 노출이 돼. 최악이죠. 핸드폰 안 보시는 게 낫고요. 스마트폰. 좀 기대시는 게 낫고 사실 앉아있을 때보다는 서 계시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정상 몸무게 80kg 성인이 서서 80kg 하중을 받는다고 한다면 척추가 앉으면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서서 딱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네네. 발 포지션을 잘 준 다음에 네. 몸을 딱 일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 있냐? 아니거든요. 아니. 몸의 무게를 한쪽으로 하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들 수 있는 각도, 눈의 각도를 보죠. 네. 그 상황으로 가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의 버릇을 고쳐주려면 그 옆에 분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그걸 찍어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요. 자기가 못난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네가 이런 거를. 약간 좀 몸 좋은 뭐 비나 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아, 옛날 사람, 몸 좋은 하니까 비 나오면은 옛날 사람. 요즘에 몸 좋은 사람이 뭐 있겠죠. 요즘 몸 좋은. 네. 하여튼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좀 로망으로 있는 뭐 아이돌 아니면 배우 네. 이런 멋있는 자세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리고 너네 교정된 모습을 쫙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딱 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게 부모님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보고 가르치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출근길을 만약에 운전해서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앉아 있으면서 이제 진동에 노출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때는 가슴을 일단은 펴고 배를 집어넣고 배꼽을 뒤로 보내고 항문을 조이고 이 케겔 운동인데요. 이런 그 코어를 잡는 운동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반드시 핸들은 양손으로 엉덩이도 뭐 너무 이르지 말고 약간 이쪽 밸런스 이쪽 밸런스 약간 이렇게 하면 훨씬 피로도가 적고 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당연히 기지개 하고 창문 열면서 환기하고 약간은 이렇게 좀 스몰 무빙 약간 이렇게 좀 무빙하는 듯한 느낌으로 운전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배에 힘을 일단 주고 네. 코어를 딱 잡고 조이고 네. 엉덩이 조이면서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주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양손으로 네. 좀 네. 어쨌든 좀- 폼은 안 나겠다 이러면은 네. 또 이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옛날에는 그렇게 옛날 사람이니까 양손으로 네, 양손으로 허리 네.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 요번에 여쭤보고 싶네요.
출근길 옵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차를 몰고 운전해가지고 출근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네네. 허리 통증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출근길 중에 어떤 출근길에 더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네. 굳이 선호나 점수를 준다 그러면 대중교통이에요. 서서 네, 서서예요. 서서예요. 그리고 또 걷게 되고. 걷게 되고. 네, 네네네. 네. 그냥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E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보고 그거 예쁘다, 아우 멋지다, 이게 좀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간. 역시 생활 습관 전문의로서 예, 그런 거. 네, 출근길에 가능하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 네네네. 서서 가는 게 좋고 네네네. 그 중에도 조심해야 될 어떤 자세들은 분명히 오늘 배웠으니까 그걸 네네네. 실천하면서 가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서 일의 네. 능률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10명 중에 네네네. 9명이 허리가 안 좋다라는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완전히 그만큼 안 좋다는 거네요. 그죠?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 택시 기사님들 많으시거든요. 종일 앉아있는 직업은 다 안 좋아요. 손님들도 많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은 차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해요. 나오셔서 기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좀 반드시 그것만 지켜주시길 바라고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또 모든 자가 운전자들 또 출퇴근 기신 분들에 다 해당되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병원에 환자가 참 많으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깝고 또 좋아지면 또 다시 그 업무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재활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생활 습관 파악을 해서 저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만나 뵙고 코치를 드립니다. 환자들이 병원 오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오시고 카톡도 하시고 저를 그래서 괴롭게 안 하시고 오히려 더 덕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환자들하고 되게 친해요. 원장님은 과잉진료 못 하시겠어요? 원장님 만약 아니, 과잉진료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 스스로 돌이켜 보건데 이거는 과잉 진료구나 생각한 적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거 좀 검사 더 할 걸, 에이 소심했네 하는 것도 많아요.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방어적인 생각을 방어적인 것도 못했구나. 솔직히 있어요. 제가 사실 고백하건데 의사들은 누구나 느끼거든요. 오늘 내가 과잉 진료했네.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환자분 이거 제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검사는 진짜 필요해요. 과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필요해요. MRI 1,200만 원 나와도 이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럼 죄송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안 해도 돼요. 또 금전적인 문제니까. 저는 금전적인 문제를 딱 까놓고 얘기하거든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부담되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도 과잉 진료 했든지 아니면 소심 진료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알았는데 환자는 모르고 또는 저는 몰랐는데 환자는 알고 그런 미스매치가 결국 소통인데 소통을 하려면 그 환자의 생활 습관을 알아야 되고 그 환자한테 쑥 들어가야 돼요. 의도적 과잉 진료고 수익을 위한 과잉 진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상태를 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양심적으로 했는데 사후적으로 봤더니 깨끗해요. 그럼 사후적으로 보면 이게 과잉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환자들의 마음이기도 한데 근데 사후적으로 이게 과잉이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양심에 걸린 문제고 사전적으로 이걸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 하면 글쎄 조금 더 환자와 의사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의사가요 환자한테는 항상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경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다들 의대 가고 싶어하는 거 알지만 사실 이거 쉬운 작업은 아니고 정상으로 나오면 죄송해요 꽝입니다. 돈 쓰게 해서 죄송해요. 이 정도 멘트는 좀 해야 돼요. 또 그럼 또 마음이 싹 풀리고. 근데 좋지요 정상인데.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소통을 해야 돼요. 쉬운 직업이 없네요. 네, 그죠? 네. 자, 이제 회사 왔어요. 네. 자리에 앉았어요. 예. 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주로 일을 앉아서 하죠. 또 학생들도 공부하고 뭐든지 다 앉아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압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사무실이라도 이렇게 어슬렁어슬 가고 싶어요. 네네. 하지만 진짜 이렇게 몰입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통증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발딱 응대라고 응대하거든요. 환자가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의자를 다 바꿨어요. 척추의 부담을 적게 주는 의자가 두 타입이 있어요. 가슴을 지탱하는 체스트 서포트, 무릎을 뒤쪽 빼면서 이렇게 하는 밀링 체어. 예, 그런 걸 많이 제가 쓰기도 하고요. 또 책상도 적당한 높이. 만약에 집중해서 2-3시간 막 설계나 컴퓨터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데스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네. 그 각도가 조절되는 거. 결국 의자와 이 데스크거든요. 책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의자와 책상이나 어떤 그런 하드웨어에 돈을 조금 쓰는 게 그죠? 길게 보면 좋을 수 있다. 근데 뭐 아주 고비용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발목을 몇 도 해라, 뭐 허리를 몇 도 펴라, 뭐 이걸 너무 수치적으로 막 산수하듯이 몇 도에 몇 도, 코를 몇 도 세우고 15도 보시고 이거 안 돼요. 약간 이거는 인문학적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네, 의학이요, 사이언스가 아니고 아트거든요. 의학은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사이언스를 기본으로 한 아티스트 웍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유튜브에서 앉을 때 이렇게 하라는 영상 보고 따라해봐도요. 그 사실 현실성이 떨어져요. 별로고 인기도 없어요, 그런 거. 오래 유튜브 하시니까 인기도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누구는 저게 좋다 그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센스, 플렉서블, 영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유연성. 아니 뭐 그 정도 영어는 우리 다 합니다. 네, 너무 저희를 무시하시는 거 아니고 구독자들 무시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쯤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법. 내가 이거 가르쳐 주면 병원 수입, 전국에 있는 척추병원 병원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비법 있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직장인들이 이것만 하면 허리 삐진 않아요. 토요일만 되면요, 허리 삐어서 오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묵히고 있다가 토요일날 이제 찾아오는데 언제부터 아프세요? 월요일, 수요일. 그러면 디스크 합착증 환자가 아니고 대개는 삐임으로 와요. 시술할 환자들이 아니고 근육이나 인대가 대부분 삐어서 오는 20대부터 한 50대, 60대까지. 그런 삐임 환자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정도 스트레칭 가지고는 진짜 예방됩니다. 제가 뭐 심대한 협착이나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기 싫은데 요거는 제가 하는 거고 많이 이렇게 권유해봤더니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것만 제가 엑기스만 가지고 나왔어요. 네. 골반을 접어서 엉덩이 뒤로 쫙 빼는 거예요. 배를 집어넣고 배꼽을 뒤로 보내고 항문을 조이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빼세요. 뒤로요? 이렇게 빼세요. 네네네. 항문을 조이면서 꼬리뼈를 말고 뒤로 빼고 말고 뒤로 빼고 엉덩이를 쭉 빼세요. 오리궁덩이처럼. 그러면 뒤쪽에 햄스트링 또는 이런 것도 좀 당겨지는 느낌이 나시죠? 귀 허벅지가 확 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릴렉스. 네. 다시 또 이거 하니까 저도 좀 피곤이 풀리네요. 이게 무릎은 쫙 펴주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무릎을 쫙 펴주고 엉덩이를 완전히 뒤로 하면 이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데 되게 좋은데 네. 중요한 게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했다가 또 네. 뒤로 뺐다가 그러니까 네. 뒤로 빼라고 막 너무 한쪽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과전만이 되니까 네네. 이렇게도 하고 다시 다시 또 이렇게 엉덩이만 좀 뒤로 빼는 그러면서 코어를 느끼면 네, 허리 삐는 확률이 정말 줄어듭니다. 자, 이제 환자가 한 20% 줄었어요. 네. 자, 두 번째. 저 이러다가 이거 저희 척추신경학회에서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생활 습관의학회에서 표창장을 주시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병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병 모서리를 양쪽을 잡고 한 발을 모서리 구석으로 집어넣고 한 발은 뒤로 뺀 다음에 네. 이 날개뼈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코어는 잡고요. 배꼽 뒤로 보내고 코어는 잡고. 네, 항문 조이면서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허리 삐임이라든지 또는 만성화된 환자분들한테 더 확 진행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거고요. 목 운동이 하나 있죠. 목 운동이요? 네. 목의 건강은 네. 머리의 위치에 달려 있다. 머리의 위치는 시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다. 척추 건강에. 어디를 본다? 하늘을 본다. 일단 가슴을 펴시고 팔을 이렇게 드시면서 하늘을 쭉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한 15도만 봐도 되고요. 뭐 더 들어도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게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목을 뒤로 좀 천천히 짚으세요. 그래서 뒤로 제껴야지 정상적인 목의 전망 커브가 나오거든요. 네네. 보통 목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면 너무 기존에 전통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단계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전망 커브를 자꾸만 습관적으로
근데 이거를 네.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천천히 나의 커브를 느끼면 네네네. 이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네. 목이 딱딱딱딱딱 접히는 느낌을 이렇게 천천히. 자, 이것도 좋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까요? 네네네. 양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양손이요? 네네. 그러면 네. 목이 더 뒤로 갈 수 있어요. 가슴을 쭉 드세요. 가슴까지 이제 명치가 하늘을 본다. 다시 금방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한 몇 초 정도 하면 될까요? 한 1, 2초, 2, 3초 2, 3초. 이렇게. 좀 시원하시죠?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반대 지지가 돼가지고 더 뒤쪽으로 하는데도 편안해져요. 편하죠. 네네. 저 맨날 목 수술하잖아요. 오늘도 목 그렇죠. 수술했고 저렇게 수술하잖아요. 네네. 목 잘 삐는데 제가 모든 수술하기 전에 이거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러고 수술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5kg을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제가 말은 따로 하고 제 생활 습관은 따로 하지 않고 이거 맨날 한다니까요. 정말 뭐 50% 이하로 사실 네. 환자가 오실 겁니다. 아마. 큰일 났네 이거. 저 지금 동문회를 못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척추병원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동환 박사의 특급 생활 비법 루틴 잘 배워봤고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네. 전쟁 같은 하루를 치렀어요. 네네. 자, 집에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집에 오시면 뭐 하십니까? 이제 식사하시죠. 네네,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날 반겨주는, 날 안아주는 소파에 푹 잠기죠. 네.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 의학적으로 빵점이죠. 밥 먹고 네. 소파로 가면 네. 다 망치는 거예요, 하루를. 어, 그 칼로리를 확 먹은 다음에 누워버리면 이제 쓱 졸립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내장 지방이 완전히 늘어나는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식후에 일단은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해요. 무조건 걸어라. 밥 먹고 무조건 걸어라. 네. 걷는 속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더라도 무조건 나와라. 네. 그러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리러 저는 맨날 나가지만 네. 안 나가시는군요. 결혼 잘하셨네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이제 제 유튜브 보면서 운동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드라마 보지.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네, 나가야 돼요. 사모님한테 자기야 이제부터는 내가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릴게. 그러시면 완전히 1등 남편이 되는 거죠. 1등 남편이시군요. 자랑하시는 거죠? 아유. 난 1등이야. 아니, 그리고 이제 소파에 할 때 누워서 TV 보면 팔걸이에 딱 고개를 딱 하고 이렇게 돼서 골프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네. 병원 수익 쫙. 나가신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죠. 그냥 계속 나가시면 안 되니까. 네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시면 이제 뭐 합니까? 샤워하셔야 됩니다.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 무조건 샤워 부스에 들어가라 해요. 자기의 그 위생도 좋지만 혈행도 좋아지고요. 척추 환자들이 대부분 손발 저리다 그러거든요. 네. 수족냉증, 다혈신경 증상 부전 동반돼 있어요. 네네. 그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핫샤워, 냉샤워 다 좋으니까 좀 온도 변화 주면서 샤워하시는 거죠. 목욕도 좋겠네요. Absolutely. 저는 진짜 탕욕이나 온천욕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거의 매일 합니다. 이거는 혈관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네. 그러면 무조건 혈관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혈관이 건강해야 되려면 돌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 하수구 막히듯이 막히는데 중풍 심장 안 걸리려면 반신욕 해야 되고 심장 위에 혈관이 30cm, 남은 30년을 좋아하거든요. 이 심뇌혈관 순환에 반신욕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단 단. 짧게 10분 안쪽, 10분 안쪽. 20분, 30분 하면 정말 쓰러집니다. 냉온탕은 어떤가요? 냉온탕. 대개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몸에 안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거의 매일 하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일 끝나고 들어가면 샤워를 먼저 하고 오늘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나와서 내연을 살짝 하고 나가서 운동해요. 그 다음에 땀이 났죠. 체온이 막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잠깐 샤워하고 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냉을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운동을 막 해서 쫙 올라갔어요. 네. 쫙 올라갔는데 온 들어가는 거. 완전 안 좋아요. 특히 그 땀나는 사우나 있죠. 완전 몸 망칩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올 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반포대교에서 뛰었는데 체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했다고 냉으로 곧바로 들어가. 그러면 저체온증 옵니다. 제 아는 분 중에서는 첫인 3종 하는데 마라톤 뛰고 수영하다가 저체온증 빠져서 대학병원 응급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온도 변화만 주의하셔야 돼요. 자,
퇴근 후에 식사하고 네. 산책 갔다가 좀-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샤워하고요. 네, 네. 네. 그렇게만 딱 해도 꿀잠 예약입니다. 원장님 진짜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네, 병원에 환자는 줄더라도 저희 뭐 네. 아니 아까부터 대표님 저희 병원 환자 줄기를 아니요.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사실 이동엽 원장님의 자세 영역 이게 10년 넘었더라고요. 책이 보니까. 네 2013년도인가 초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책을 맨 처음 이제 딱 보면서 네네. 이거는 너무 과정 광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제 느낌은 뭐냐면 네. 그럴 수가 있겠다. 자세가 달라지면 진짜 적어도 50 이후에 중장년의 삶의 질은 정말 확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인 마거렛 대처요? 대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이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결국 인생까지 음. 영향을 준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가 정말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는 자세뿐만 아니라 태도, attitude. 삶의 자세군요. 네,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뜻으로 사실 좀 네, 자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원 환자가 확 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 생활습관의학 전문의로서 네.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동엽 박사님의 건강생활 루틴 전부 다 따라 해보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